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뀐 거냐 느낄 정도로 좀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4대강을 언급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 4대강 언급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고요. 다음에 거기서 불법이나 비리 행위가 발견되면 그 상응하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물론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는 4대강 보를 전체에 개방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조사한 뒤에 개방이나 뭐 어떤 걸 결정하겠다. 여기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폭파 문제까지도 좀 들어있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 아닙니까? 4대강 하면 우리가 정말 이를 갈았잖아요. 박근혜 정권 내내. 4대강 보 문제를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사실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초반기에 그 지지세를 등에 업고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바로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모양새고요. 물론 이게 정책 감사라 인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맞춰서 이 정책 부분을 감사하는 거고요. 행정감사죠. 이 감사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추후에 불법적인 부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백서를 만든다는 거는 꾸밈없이 그동안 이뤄졌던 일들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빼도 박도 못하고 정부가 어떻게 잘못 정책을 결정해서 이렇게 4대강을 망쳐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 같아요. 그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특정 인물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 정책 감사를 지시한 다음에 이런 걸 감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인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물을 타겟팅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다. 나중에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교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일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공식 대한민국 혈세만 들어간 게 22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과 관련해서 수질 오염하고 각종 실효성 여부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이 치려고 한다, 이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을 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어느 대통령이 와더라도 이것은 분석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이 굉장히 지금 가보시면, 저도 지금 여러 번 가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뭐 녹조 색깔로 다 뒤집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홍수, 만약에 우리나라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홍수가 오거든요. 이 홍수가 만약에 왔을 때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벼가. 이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유지하고 타당성이 없는 보는 폭파하겠다. 당연한 인 거죠. 그러니까 보복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건강한 강을 물려준다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 참여했던 건설업 36개는 모두가 다 징계를 먹었어요. 이미 비리가 밝혀졌고, 이미 추징금만 해도 5천억 대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법적 징계만 지금 받지 않는 상태. 있는 거기 때문에 돈잔치, 비리,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수백 년 물려줄 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 물이 정체되어 있는데 수질은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통해서 어떻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일 날 지시하셨죠. 특별 지시를 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겁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한 5년 딜레이 된 거고, 지금 현재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하고 여름 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여름이야. 지금 뭐 30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6개를 여는데요. 낙동강에 있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그리고 금강에 있는 공주보, 영산강에 있는 죽산보, 이렇게 그렇죠. 상시 개방한다는 건데 날짜가 6월 1일부터예요.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열어두고 나면 녹조가 얼만큼 없어지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 강물은 흘러야지. 그러면 흘러지도 않는 물 그 호수처럼 담아놓고. 근데 낙동강은 참 그래요. 지금 당장 급하게 열어야 되는 것만 4개예요. 이게 낙동강으로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그냥 보이는. 지금 최근에 기사에 보면 바닥이 완전히 지금 침전돼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닥은.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장마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우 강도가 집중돼요. 맞아요. 7, 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또 비가 요즘 하천 정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급격하게 큰 강으로 강물이 몰려요. 그러면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보 때문에 면적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원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시 열어놓다 하더라도 보가 차지하는 저항 면적 때문에 굉장히 4대강에 큰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월 달부터 개방을 해서 이 물량이 얼마만큼 빠르게 바다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조사도 다 해야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주변 침수 같은 경우도 또는 뚝 붕괴 같은 경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저는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게 좋은 어느 쪽 관점에서 물을 보느냐예요.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관리했던 게 뭐냐면은 국토부는 수량, 그러니까 얼만큼 물을 담느냐 마느냐 하는 게 수량 국토부 관리고요. 환경부 쪽은 수질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혼선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국토부가 관리해 그러면은 수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물을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환경부가 관리해 그러면 수질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속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가 볼 때 4개 부처가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해서 일원화시키는 거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인 그렇죠. 사람들. 네, 그냥 맞아요. 부채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절대 예산이 깎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단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혁명적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게 이게 이제 그 우리 또 물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교수 학자 중에 한 분인 박창근 교수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신비님 말씀대로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는 것은 혁명적 사건이다. 혁명적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 수량과 수질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180도 대척점에 서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물의 수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그걸 딴지를 걸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환경부에서 딴지를 걸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그동안 계속 엇박자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로 이것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물의 소중함, 그 수질, 수량, 뭐 재해 예방을 포함해서 홍수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4대강 사업은 과연 이게 환경부에서 어떻게 했었나? 그리고 4대강 사업이라는 건 주무부서가 국토부였잖아요. 물론 대통령이었지만 주무부서가 국토부였기 때문에 이 4대강에 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미역 감고 미역. 강을 건너다니던 그런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4대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큰 강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에 대한 정비는 필요해요. 왜 그래서 그 치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한쪽에는 퇴적물 쌓이고 한쪽에는 그래서 구비치역하면서 그대로 두면은 이제 한쪽에 호수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 치수는 진짜 필요해요. 중국 같은 데도 치수 못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게 치수 사업 자체를 뭔가 이권 사업으로 둔갑시켜버린 굉장히 그 오묘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이. 그래서 저도 고향에 정말 막 10수년 만에 내려가서 봤더니 4대강 사업을 해놨는데 강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비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직선화
네. 일단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 그럼 물살이 엄청 세지면서 물살이 한쪽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지류에 있는 물들이 똑같이 물살이 세지면서 굉장한 침식 작용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이 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역행 침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을 직선화한다는 것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홍수가 났을 때 강이 자체적으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하류로 몰리죠. 그러면 하류가 침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들도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대표가 4대강 조사는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말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낙동강 데리고 가서 머리를 그 4대강에 처박아 놓고 한 모금 마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환경과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직접 혈세만 22조 간접 비용만 공사들이 쓴 것만 30몇 조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우택 씨나 이런 아이들이 진짜 폐륜 짓을 저질렀던 이 아이들이 4대강 관련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애청자분들이 짱돌 한 대씩 조사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후손들한테 어떤 강을 물려줄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우리 마차님께 질문. 지금까지 4대강에서 만들어진 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6개요. 오, 정말. 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전 18개인 줄 알았는데 16개였어요? 근데 자원외기처럼 나가서 사기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자기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식수자원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다는 거는 저는 국가 전복 세력에 맞먹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복 세력. 전복 세력. 맞잖아요. 국가보안법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네. 국민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프랑스 식수 중에 에비앙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거. 예. 근데 그 에비앙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 에비앙의 프랑스 내의 가격과 우리나라 삼다수, 제주 삼다수의 한국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삼다수가 더 비싸요. 현지에서 그 에비앙이 그 저번에 반기문 씨 와갖고 집어들었던 바로 그 행사인데 편의점에서.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 때문에 에비앙이 제일 맛없는 물 중에 하나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다수가 제일 맛있어요. 저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16개를 맞춰주시다니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지금 6개는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 나머지 10개는 조사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아까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안법. 보가 4대강 보안법. 보가 이제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야, 이거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은 대통령 지시하니까 되네요. 그러게요.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